자, 672쪽. 이제 드디어 20장이 끝나고 있습니다. 우는 제 20장이라. 그리고 20장이 이제 끝나가는 즈음으로 해서 끝난다 해놓고 설명도 만만치 않은데요? 예, 끝나고서 이제 설명을 합니다. 차에 인공자지원하여 이계 대순 문무 주공지소는 명기소전지 일치하여 거의 조지면 격 유시이니. 이에 공자의 말씀을 인용하여 그리고 공자의 말씀 인용하고서 그 다음에 순임금, 문왕, 무왕, 주공의 순서를 이은 것. 이것은 그 전하는 바가 일치하다는 것을 들어서 적용하면 이와 같을 뿐이다. 그러니까 순임, 무왕, 주공, 공자, 도가 하나다.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 페이지 보세요. 우선 그 주자 집주부터만 먼저 읽겠습니다. 개, 포, 비은, 겸, 대소하여 이종 12장지 의요. 군자지도 비은이라는 거 나왔었죠? 네. 비는 아주 넓은 거예요. 군자지도, 그 다음에 은은 아주 음미하고 넓으면서도 음미해. 작으면서도 커. 겸소대. 여기 이제 요 얘기가 군자지도 비은 얘기가 12장에 나와요. 12장의 뜻을 종결한 것이고, 장래 어성시상하니, 요 20장에서 비로소 성이라는 단어를 자세하게 얘기했다. 그죠? 성자, 천지도, 성지자, 인지도 하면서 이제 성이라는 얘기를 여기 20장에서부터 자세하게 얘기하기 시작했다. 소위 성자는 실, 자편지, 춘야라. 성은 이 중용 한 편의 핵심이다. 우한 또 공자 가어를 살펴보건대 역제 차장 이 기문이 우상하니 이 20장이 실려 있다는 거예요. 공자 가어에. 근데 그 문장이 더 중요히 실려 있는 것보다 더 상세하게 실려 있다. 성공 일야지 하에 유공활. 성공은 하나입니다. 똑같습니다. 그 얘기가 어디 있어요? 이건 공자가와에 있는 말씀 아니에요? 응?
성공일야라는 말이 음. 공자가어에 있는 말씀 아니에요? 저희가 20점에서 배웠나요? 그런 거. 이 성공일야라는 말이 저기 앞에 있는 거네. 어, 574쪽 보세요. 아, 성공일야. 급기 성공야 일야 네. 있잖아요. 8절. 혹 생이지지하고 혹 하기지하고 곤이지죠. 급기지지하에는 일야라. 아니행지 혹 리행지 혹 명강행지 급기 성공야 일야 있어요. 요거 아래에 있다는 거예요. 유 공활. 요때 공은 이제 애공이에요. 애공이 말하기를 자지연 미의 지의. 애공이 이제 공자가 이 얘기를 쭉 하니까 선생님 말씀이 아름답고 지극합니다. 과인 실고 부족이 성지하라. 근데 저는 과인은 이제 자기를 얘기하는 거죠. 실로 이것을 이루기에 부족합니다. 고로 기하에 부이자왈로 기답사원을 요 얘기를 애공이 하고 그 다음에 자왈하고 이제 답사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 얘기는 584쪽 보세요. 574쪽에 급기성공야 일야라고 공자가 얘기했잖아요. 네. 그 사이에 공활이 있다는 거예요. 어디에? 공자가어에는. 아, 공자가어가 그래서 나온 거예요? 공자가어에는 공활 애공이 말하기를 선생님 그 말씀이 미의지 아름답고 지극합니다. 그런데 저는 그것을 이루기에 부족합니다. 라고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584쪽 보세요. 자활 나오잖아요. 그래서 애공이 그 말을 하니까 공자께서 말씀하시기를 그렇게 어렵게 생각할 거 없어요. 호학은 근오지하고 역행, 호학, 역행, 지치 이거 하면 돼요. 이제 이렇게 쉽게 더 풀어서 얘기를 한 거다. 그런 얘기예요. 아시겠죠? 네. 자활로 기 답사. 요 중간에 애공이 한 말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활이라는 말이 자연스럽게 이제 들어갔는데 애공이라는 말을 뺐잖아요. 네. 그러면 자활이라는 말도 빼야 되죠. 왜? 계속 공자가 얘기하시는 건데 뭘 중간에다 자활 얘기를 왜 넣냐 이거죠. 네. 그래서 금무차 문사의 유유자활이자는 지금 애공이 얘기한 얘기는 없어요. 문사라는 건 애공이 한 얘기를 얘기하는 거예요. 애공이 한 얘기는 없는데 자활자만 지금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이거는 아마도 자사 산기 법문 자사가 애공이 한 얘기는 법문이어서 빼버렸어요. 그래가지고 빼고 이
이 편에다가 이제 부착을 시켰는데 부편했는데 소산 그 빼는 것이 유부진자 다 하질 못해서 그 자왈까지 빼야 되는데 그 앞에 부분은 공자가 얘기하신 거니까 그 다음에 계속 공자가 얘기한 게 이어지는 거니까 네. 자활을까지도 뺐어야 되는데 그거를 덜 뺐다는 것. 그래서 금당이 연문야요. 지금 마땅히 잘못 붙여진 글로 봐야 된다. 그 다음에 박학지 이하는 가어의 무지하니 박학지 661쪽 있죠? 네. 아, 박학 661쪽이 아니에요. 그 앞에 거네. 656쪽. 656쪽 보면 박학지, 신문지, 신사지, 명변지, 독행지. 요 이하 여기부터 많죠. 18절 이하부터 네, 18절 이하부터 유불학이언자 학제 불능을 불조하며 이 얘기들이 이게 이제 쭉 있잖아요. 네. 그래서 인일능지 기백지, 인심능지 기천지. 그 다음에 관응차도이면 수필명 이런 얘기들이 있잖아요. 네. 관응차도이면 수우나 필명하고 수유나 필강하니라 이 얘기까지 여기가 가어에는 없다는 거예요. 가어에 무지라. 근데 여기 중용에는 있어. 의 피유 골문이여나. 그러니까 이 부분이 공자 가어에는 없는데 중용에는 있어. 그래서 이게 뭔가 잘못 이쪽으로 들어온 건가? 골문이여거나 네. 또는 차혹 자사 소 보야여 인저. 이 부분은 박학지 이하 부분은 자사가 독창적으로 보충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든다. 자, 그래서 이제 20장이 끝난 겁니다. 주자집주로는. 그래서 다시 돌아가서 음, 673쪽 1번 보세요. 진시왈 차는 설 공자 능진 중용지도니 자사 인차하야 이명 도통지 전이라. 진시가 말하기를 이것은 공자께서 능히 중용의 도를 다 하신 것을 말한 것이다. 자사가 이걸 인용해서 도통의 전함을 밝힌 거다. 그러니까 순임금, 무임금, 대순, 순, 문왕, 무왕, 주공, 공자로 이어지는 이 도통의 전례가 이 중용 속에 있다는 것을 지금 밝힌 거다. 도통의 전, 명도통의 전, 이게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유교를 난 좀 유학을 내가 안다 하려면 이 도통의 전이 뭔지를
실감하거나 체감하지 않고는 유교를 알았다고 얘기할 수 없습니다. 운봉 5시월 상장소설 문무주공은 계시 거의 조지지사요. 윗장에서 얘기했던 문왕, 무왕, 주공 이거는 전부 다 들어서 적용한 예들이다. 차인 공자지은 여기서 인용한 공자의 말씀은 위 소전 일치니 전하는 바가 일치됨을 얘기한 것이니 사득 거의 조지면 이것들을 들어서 적용을 하면 즉 역유시하라 이와 같이 되는 것이다. 지제 30장 하야 이 중용 30장에 이르러서 말하기를 중리는 조술 요순하시고 헌장 문무라 하니 30장에 이런 말이 나온다는 거죠. 공자께서는 요임금 순임금을 조술하시고 문왕 무왕을 본받으셨다. 헌장이란 건 밝히 드러냈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 유가견 기소전지 일치하라. 그 전하는 바가 일치됨을 볼 수 있다. 쉽게 얘기하면 이게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이런 얘기들이 이 중용의 책에서 얘기하고 있는 요 순임금, 문왕, 무왕, 주공, 공자 이 계통을 자꾸만 얘기하는 게 이게 도통이 전해지고 있다는 거예요. 순임금, 요임금, 순임금, 우임금에 관한 얘기들은 서경에 윤직골중하라, 유정유일하여 윤직골중하라. 요 얘기 거기서도 중이 나오잖아요. 그게 계속 이어지는 거예요. 여기 그래서 중용이라는 책을 자사가 공자의 계통을 써서 이제 얘기한 것이고 그게 송나라 시대 때 AD 1000년 시대 때 와서는 연평 선생이 주자에게 미발의 중에 기상을 봐라 라는 그런 얘기로 계속 이어지고 내요. 그러니까 여기 중이 여기서 얘기하는 그 중이 바로 이겁니다. 이게 같은 거. 요게 중이에요. 요 부분. 그러니 또 저렇게만 얘기하면은 헷갈리는 게 불교에서 본래 면목이라고 그래가지고 그거 엄청 강조해요. 본래 면목. 본래 면목이 사실은 이거야. 수요일날 나오시는 분들 그 불교 굉장히 좋아하시는 빠져 있으신 분들이 수요일날 나오시는데 그 석에 조인선 선생 있죠? 아시죠? 네. 그 무슨 얘기하면 그냥 그 불교에서 얘기한 본래 면목이에요. 저거하고 불교에서 얘기하는 불성, 본래 면목 이거를 이제 같이 보는 거예요. 근데 다르거든요, 이게.
같으면서도 다르거든요 이게. 지금 이 얘기는 이 본래 면목 이거하고 지금 이 기질이 싸고 있다는 요거를 다 인정하는 거예요 유학에서는. 기질을 나쁘게 보질 않는 거예요. 근데 불교에서는 이거를 인정 안 해요. 이걸 이 기질을 인정 안 해요. 기질의 존재를 오로지 이것뿐이야. 왜? 기질 인정하다 보면 이쪽으로 끌려가니까 끄달린다고 그래요. 끄달린다. 이거 인정하는 순간 이쪽으로 간다. 그러니까 일체 유심조 모든 것은 다 이것들은 다 헛된 거다. 오로지 이것만이 존재한다. 그래서 이거를 잡는 데는 유학보다 확실히 힘이 있어요. 힘이 있어요 이거. 교구에만 집중해. 집중시키려고 하는 그런 지독하게 집중하는. 그 성철 스님 그 구도하실 때 그 무슨 백사단인가 하여튼 그 한 50명이 단체로 네. 그 문경 쪽에 있는 그 절에 들어가서 이제 구국 나라를 구하는 결사대를 하자. 그러려면 득도를 해야 돼. 득도하자. 그래가지고 왜 스님들 그거 있잖아요. 면벽 참선하시고 면벽 참선하시고 밤만 이렇게 밀어주는 거 있잖아요. 성철 스님 그거 하셨다는 거예요. 그 득도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교의 불교가 지금 그래도 이렇게 좀 있으면 이제 부처님 오신 날 이렇게 살아 있는 게요. 이게 있어. 이게 진짜 있어. 그 방법이 있는 거예요. 네. 이거를 자꾸만 인정하다 보면 이쪽으로 빠지게 돼. 그러니까 아예 인정을 안 해. 이쪽으로. 이것도 하나의 방법인 것 같아요. 옛날에 뭐 저 조선시대 때는 저 이단이라고 그래가지고 불교 이단이라고 그래가지고 하기도 하고 그랬었지만 저것도 하나의 방법인 것 같아요. 이단이라고 하면서도 또 은근히 스님하고 높은 스님하고 친구인 분들도 아유 많았잖아요. 많았죠. 절친, 네. 베프. 조선 왕조는 또 뭐 불교에 얼마나 열심히 했습니까? 응? 세조 뭐 등등 해서 불교에 굉장히 열심히 한 왕조예요. 그런데 저게 이 불교의 이 방법이 이렇게 해서 득도를 하는 사람이 있는 것은 확실한 것 같아요. 그래서 불교라는 게 맥이 그래도 맥이 이어지잖아요. 예. 이게. 그리고 지금은요 서양 사람들도 다 불교 다 빠졌어요 지금. 불교 사원들이 지금 유럽에 곳곳이 지금 생기고 있다고. 영국, 뭐 프랑스 말할 것도 없습니다. 서양 사람들이 하고 막 그 카톨릭 기독교 이 너무 무시무시한 하느님 왜 질려버렸어요. 내다 버린 지 한 200, 300년 네, 됐으니까 됐어요. 뭔가 찾을 때가 되긴 했죠. 그래가지고 지금 성당들 뭐 지금 텅텅 볕대잖아요 지금. 유럽의 성당들이 관광지 역할만 네, 하고 있어요. 관광지 역할하고 거기 젊은 애들은 하나도 안 온대. 거의 안. 우리도 지금 언제 그럴지 몰라요 지금. 그래도 우리는 아직도 청년 성가대 있고 그렇더라고요 보니까. 아직 성당들은 어떻습니까? 청년 성가대들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네, 청년 레지오도 없어지고 다 없어지고. 먹고 살기. 근데 지금 불교는 이게 지금 외국인들부터 해가지고 젊은이들이 지금 들어오고 있어요. 이 힘이 있어요. 그래서 유교는
근데 이거만 해가지고 하는 게 또 뭐가 있냐? 부작용이 있어요. 이게. 그래서 그 부작용을 최소화시키고 득도하는 방법으로 가는 게 이 유하게 이 미발의 중의 방법이거든요. 근데 이게 어려워 이거 알아듣기가 쉽지 않고 어려워. 그래서 이게 학문이 서야 되는데 이거를 하려면은 이 공부를 하는 사람들을 이제 뒷받침을 해주고 이제 국가에서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게 지금 안 되니까. 유학이라는 저 학문도 하늘이 낸 학문이거든요, 저게. 그래서 지금 서양 학문이 들어오면서 서양 세력이 들어오면서 이게 지금 죽다시피 했는데 하늘이 낸 학문이면 결코 죽지는 않습니다. 다시 이게 살아있는 학문으로 지금까지 이제 이렇게 하고 있기는 하지만 뭐냐면 이제 교육 속으로 들어야 돼. 유학은 무조건 교육 속으로 들어가야 돼. 현행 교육 속으로 들어가야 돼. 여태까지 공자부터 계속 염두에 뒀던 것들이 현행 교육 속에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건 힘들다고 봅니다. 그건 지금 굉장히 힘들다고. 네, 굉장히 힘든데 이게 살으려면은 교육 속으로 들어와야 돼요. 현행 교육 속으로 들어와야 돼요. 근데 그렇게 되려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불교 같은 경우에도 돈을 왕창 받은 게 이명박 대통령 시절이거든요. 그분은 장로지만 이게 하나의 문화다라고 생각해서 그 템플스테이를 허용하면서 국가가 준 돈이 어마어마한 거예요. 웬만한 큰 절들은 조그만 절도 그렇고 템플스테이를 할 수 있는 곳을 보면 다 지어놨어요. 그 돈을 다 나라에서 대줬어요. 그래서 그 문화를 그 템플스테이를 나라에서 해줬어요? 그럼요. 네, 그 건물 짓고 그 사람들이 그 안에 또 원래 스님들이 기거하는 곳에서 할 수는 없잖아요. 일단은 숙소 안에 뭐 욕실이나 이런 것도 다 화장실도 있어야 되지. 그 옛날 절집에서 그냥 할 안 수는 된다는 없다. 거죠. 새로 그래서 짓는데 템플스테이를 하겠다라고 하면 거의 나라에서 막 50% 이상 지원해주고 나머지 금액도 다 이렇게 저리로 해주고 그리고 또 템플스테이에서 돈 받고 돈을 벌고 이러면서 이제 그러니까 절들이 지금 황금알을 빵빵해졌어요. 거리가 된 거예요. 그래서 웬만한 절집들이 다 그거를 하고 그러면 결국은 프로그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것도 대중들이 들어와서 접할 수 있는 프로그램. 그래서 절밥을 먹고 참선을 하고 이런 부분들을 접해 보니까 사람들이 좋네 이러니까 이제는 진짜 저희 학생들도 고3 애들은 학교 가고 스트레스 받은 엄마들은 여름에 템플스테이 간다니까요. 근데 엄마들이 가는구나. 그쵸. 스트레스 받았으니까 딸 때문에 아들 때문에 막 스트레스 받았으니까 3, 4일씩 거기 가서 진짜 3, 40만 원씩 내고 해요. 그리고 이제 핸드폰도 다 끄고 완전 이렇게 그 편안함을 얻고 오거든요. 그러면 유학의 이런 점이 좋아라는 걸 좀 대중적으로 바로 학교에다가 집어넣을 만한 교수님의 풀도 없고요. 그냥 유학을 가르치는 학교 자체 거의 없잖아요. 이 똘똘 뭉쳐서 해도 결국은 뭐 향교나 서원이나 이런 데가 그런 것들을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지금 저 울산향교 가보니까 울산향교에 그 유교 스테이라는 걸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게 근데 그게 널리 지금 그 불교처럼 거기서 기거하고 그런 게 아니고 그렇죠. 그 왔다가 몇 시간 가르치고 집에 가는 거예요. 저는 그게 한계인 게 불교는 스님들이 거기 상주하시고 자기들이 해왔던 그런 프로그램이 있어요. 사실은
프로그램이 있어서 그게 꼭 공부가 아니더라도 뭐 불교에 대해서 엄청 자세히 알지 못해도 일단 거기가 주는 분위기나 절집이 주는 분위기나 고요함이나 뭐 참선이나 차, 다도, 그다음에 음식 이런 모든 게 지금 지친 사람들한테 충분히 가서 쉬고 싶게 만들어주는 요소가 있는 거예요. 근데 유학은 이게 이제 수양적인 측면이 별로 이렇게 사람들한테 널리 알려지지 않았고 오히려 저건 정치학이야 이런 인식이 강하거든요. 그러니까 진짜 서원이나 병산서원 같은 데서 저는 그런 거 했으면 좋겠어요. 거기서 그 누마루에 앉아서 이야기도 좀 듣고 우리 유학자들에 대한 이야기도 듣고 거기서 좀 잠도 자고 그리고 뭐 음식도 먹고 그러니까 절같이 그렇진 않더라도 유학으로 대중들이 좀 가깝게 느끼도록 만들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어야 되는 거죠. 그런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사람들이 접하고 좀 이렇게 하기 전에는 지금 유학에 대한 인식 자체는 그렇게 좋지 않거든요. 네. 유학 때문에 뭐 500년 동안 조선왕조가 유학 때문에 그렇게 결국은 망한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많고 근데 그게 그 얘기는 언제까지 울고 먹을 건지. 근데 그게 대중들한테 설득력이 있는 건 어느 정도는 책임이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정치를 맡았던 유학자들이 정말 제대로 못한 건 맞지 않냐. 근데 또 한편으로는 유학하셨던 분들이 독립을 해서 얼마나 애썼는지 이런 거 상대적으로 조명이 별로 안 됐고. 안 돼 있고. 네. 또 그다음에 일상적으로 접할 수 있는 기회는 진짜 진수를 접할 수 있는 거는 진짜 맛보기로라도 거의 없고. 그러니까 결론은 어떻게 돼야 되는 거냐면 지금 현행 교육이 지금 우리가 볼 때는 엄청난 문제점 이런 인성교육 쪽이 완전히 구멍이 뚫렸잖아요. 네. 그래서 지금 전혀 교육을 못 하고 있어. 그 구체적인 학문, 영어, 뭐 수학, 뭐 이런 것들은 가르치는데 그래서 지식을 잔뜩 넣는데 이걸 전체로 그 저 동 부분이 전혀 지금 안 하고 있다고. 그러면 저 동 부분을 불교 같은 경우에는 이제 들어와서 이렇게 하면서 참선하면서 이렇게 네네. 배워라 이런 얘기인데 우리 유학은 뭐냐면 저거를 학문적으로 접근한다는 얘기예요. 이걸 자꾸만 이렇게 공부를 하면 근데 공부 자체를 안 하려고 공부라고 하면은 접근이 어려워. 그러니까 제 말씀이 그런 거죠. 공부로 접근을 해서는 방법이 요즘 사람들에게는 안 맥힌다는 거예요. 공자부터 지금 우리 유학에서 계속 추구하는 건 공부로 접근해야 된다는 거예요. 학으로 접근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학으로 접근하지 못하는 부분은 안 들어가야 돼. 그러면 어떻게 되냐? 사회가 개판이 돼. 개판이 되고 나면은 그 송나라 시대 때도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당나라 말기 때 진짜 완전히 개판이었어요. 나라가. 그건 이게 내전 상태였잖아요, 완전히. 나라냐 이게 나라냐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 그 한유가 이제 그때 통탄하면서 한 얘기가 이건 유학이 다시 들어와야 된다. 그러면서 맹자 얘기를 한 게 그거거든요. 지금 우리도 다시 이게 유학이 지금까지 500년 동안 니네들이 뭐 했니 뭐 아직도 이런 감정이 있는데 이제 이게 미국처럼 서로 총 쏘고 지금 난리가 나봐. 응? 야 이거 지금 불교가 와서 할 수도 없는 거고 이거 지금 어떻게 할 거냐 이거. 그랬을 때 구원투수로 항상 등장한 게 유학이었어요. 역사적으로도 그랬어. 송나라 시대 때 그래서 등장한 거거든요. 그 진시황 말기 다음에 한나라 때도 그렇다고 더 망가져야 돼라고 할 수도 없잖아요. 망가져야 될 얘기는 못하지. 그냥 기다리고 있을 뿐이에요. 그래서 이 학문이 하늘이 내는 학문이라면 반드시 그런 계기가 온다는 거예요. 그래도 참 대한민국에 그 김창수 선생 뭐 해가지고 성균관이라고 그래도 하나 해놓은 게 유일한 유학 전 세계에서 유일한 저기잖아요. 그래도 그게 있어가지고
학자들을 좀 배출하고 좀 그랬는데 더 이상 발전을 못 하고 있는 거죠 지금. 근데 이제 이게 아까 얘기했지만 학문이 굉장히 학문으로 들어오기가 굉장히 힘들다고 지금 그러는데 한국에서 이게 학문으로 들어와야 돼. 다른 데서는 우리 이 선생님도 그런 얘기는 다른 데서는 중국 절대 학문으로 이걸 들여오지 않습니다. 중국은 공산주의가 딱 돼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절대로 안 들어와요. 이게 들어올 수 있는 게 우리 한국밖에 없어요. 그나마 지금 가능성이 있는 게. 그런데도 지금 아유, 학문으로 들어오는 거 힘들 텐데요. 지금 이러시잖아요. 유학은 학문으로 안 들어오면 소용이 없어요. 교과목으로 들어와야 돼. 교과목으로. 그래서 제가 항상 하는 얘기가 뭐냐. 사법시험, 공무원 시험에 이게 들어와야 된다. 조선시대 때 그랬잖아요. 과거 시험 그 항목에 있었잖아요. 지금은 조선시대 때는 전부 이거를 배웠는데 그렇게까지는 할 수는 없고 한 과목만 이게 들어와 보면 벌써 달라져요. 그냥 전부 다 공부해. 그리고 이걸 공부하면은 어때요? 마음 수양이 돼. 그냥 이게 그 학문으로 이게 이제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영어 수학처럼 이 노노 맹자 대학 중용이라는 이런 책들이 학문으로 들어왔을 때 그 효과 그게 물론 이제 막 요즘 학생들한테 한자도 모르는 학생들 하라고 그러면 난리가 나겠죠. 근데 이제 아니 만약에 당장 초등학교 한 1학년부터 아주 쉬운 거부터 사자수학 배우고 그 다음에 뭐 논어부터 뭐 맹자부터 가르치기 시작한다라고 누군가 정말 결정할 사람도 없지만 지금으로선 결정한다고 해도 학교에 그거를 가르칠 수 있을 만한 사람이 있냐라는 거죠. 그러니까 가르칠 초등학교 애들을 다 그걸 가르친다고 했을 때도 이거 가르칠 만한 사람들이 제대로 배출이 안 돼 있어요. 그러니까요. 네.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냐. 그 교대가 있잖아요. 네. 교대에서부터 그거를 시켜야지. 교육을 이제 언제부터 이런 교육을 실제로 이제 하는데 그 준비 기간을 하게끔 해서 그렇게 공부할 수 있는 저기들을 이제 해야 되죠. 근데 그게 이제 장기 프로젝트인데 그게 5년짜리 대통령이 결정할 수 있냐는 거예요. 못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못 한다는 거예요. 5년짜리 갖고는 안 돼. 이 교육 전체를 뜯어 고치는 거거든. 대통령이 이건 정말 중요해라고 생각해서 대통령이 되자마자 그걸 한다 해도 안 돼. 아직 다 교사가 길러지지도 않았는데 그 사람은 끝나게 되고 그 다음 대통령 그걸 이어갈 사람일 리가까지는 아니더라도 그러기 힘들다는 것이고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교과로 들어가는 거는 사실은 진짜 근데 이제 불가능한데 지금으로서는 지금 현재 제도로서는 불가능한데 이 불가능한 게 가능한 거로 이루어지는 기적이 이루어질 수도 있다는 거예요. 어느 순간이 되면. 그래서 그 학문으로만 교수님 접근하는 게 맞아라고 얘기하시는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거 그렇지만 유교가 그런 부정적인 이미지를 싣고 정말 좋은 그런 걸 가지고 얼마나 보배로운 걸 가지고 있는지를 좀 사람들이 접할 때 대통령이 그런 결정을 설사 한다 해도 그게 여론이 그러니까 그거하고 이거하고는 완전히 하나만 할 수밖에 없는 게 아니고 두 개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그런 것도 하고 지금 그런 것도 하고 여론이라도 만들 수 있게 학문적으로 접근하는 방법을 계속 연구해야 돼요. 찾아야죠. 계속 찾아야 돼. 근데 사실은 뭐 향교도 제가 처음에 여기 공부하러 오기 전에 향교 가봤다니까요. 아무것도 안 해요. 안 하고 있죠. 그 향교도 아무것도 안 하고 있고 서원도 아무것도 안 하고 있고 그냥 문화유산으로 등재만 될 뿐이고 그러니까 다 활동을 할 곳은 다 죽어 있는 거예요.
교회는 일주일에 한 번씩 가는 죽어 있는 게 왜 건물이 죽어 있는 있고 거냐? 다시 한번 원인을 생각해 보면. 절도 다 사람들이 찾아가고 있고 이렇게 돼 있는데 유교적인 문화재도 되게 많거든요, 우리나라에는. 근데 서원이건 향교건 제대로 운영하고 있는 데는 없어요. 없어요. 그거를 먼저 유학자들이 살려야죠. 그걸 살리고 나서 그 다음에 뭐 교육제도를 유학자들이라고 그러는데 유학자가 누가 있어요 지금? 그러니까 유학을 공부하시는 제가 분들. 유학자인가요? 그럼요, 선생님 유학자죠. 아, 유학자라고 해서 뭐 월급을 주나요? 아니 그러니까 거기서 만들어야죠 자리를. 음. 저는 그러니까. 만약에 양천 교육- 향교에서 초등학교 애들 와가지고 그러면 논어 예, 가르쳐줘라고 하면 당장의 교육은 시킬 수는 있을 것 같아요. 네, 저는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런 프로그램도 안 만들고 없고. 그럼 건물은 그대로 조금씩 사가서 없어질 뿐이고 거기는 활용이 안 돼요. 거기를 활용할 수 있게 그나마 공부한 저희 같은 사람도 저희는 그래도 초등학교 애들 정도는 한문도 조금 가르칠 수 있고 뭐 사자소학이라도 가르칠 수 있잖아요. 근데 이런 사람들은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일할 곳은 없어요. 그러니까 일할 곳이 있게끔 그런 것들을 이제 해주는 거는 그 교육부 이쪽에서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규 쉽게 얘기하면 이제 향교 이런 데서 가르치고 이거는 정규 교육 과정이 아니잖아요. 이거 비정규적인 과정에서 이제 사이드로 이렇게 하는 것도 가능하면 해도 되지만 제일 중요한 거는 정규 교육 과정에 이게 들어와야 된다. 그러니까 그게 하나만 한 소리라니까요, 교수님. 정규 교육 과정으로 들어올 수 없다는 걸 뻔히 알잖아요. 지금 상태에서는. 지금 할 수 있는 게 그러니까 지금 할 수 있는 거를 하면서 기회를 기다리는 거가 맞는 것이지. 그렇죠. 지금 할 수 있는 것도 있는 자원도 거의 그냥 방치해 놓고 있으면서 이게 교육 과정에 들어와야 돼. 너무 당연하고 우리는 이거 배우는 사람으로서 이거 애들이 배우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 맨날 하죠. 맨날 하죠. 그렇지만 그게 그러니까 지금 조건에서 만약에 어떤 과목 하나를 더군다나 한문으로 배워야 되는 과목 하나를 교과 과정에 추가한다라는 게 얼마나 학부모나 애들이나한테 큰 부담이 되고 저항이 만만치 않을지는 또 뻔히 아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죄송한 말씀이죠. 하나만 한 말씀이라고 하는 그건 거죠. 하나만 하는 얘기가 네. 아니고 그 의미는 알고 예, 간절히 예, 예. 필요하다고 생각은 하죠. 그러니까 자 오늘은 네. 왜 여기까지 얘기가 나갔죠? 죄송합니다. 680조까지 한 거로 네. 내일부터 다음 시간부터 21장 들어가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참